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이 끝난 뒤 8강에 진출할 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예측에서도 릴과 도르트문트를 제외하고는 70% 이상의 확률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경우 95%의 예상은 수긍이 가는데 리버풀의 84% 진출 확률은 의문이 드네요. 바이에른의 콤파니 감독은 노이어 선수의 부상을 전하며 레버쿠젠과 같은 보험전을 준비할 것이라 합니다. 챔스 16강 1차전 경기 전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보험전에서 휴식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센터백 듀오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이어가 A매치 기간까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우루빅이 내일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련과 데뷔전에서 모든 것을 잘 해냈습니다. 그 점이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1번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뒤에는 우리를 도울 선수들이 있고 이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루빅은 내일 경기에 나갑니다. 다니엘 페레츠는 마누가 출전하지 못했을 때 이미 잘 대체했습니다. 울라이는 내일 벤치에 앉을 것입니다. 다니엘 페레츠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블로비치는 약간 아팠지만 정확한 세부 사항은 의사나 파블로 본인이 알려야 합니다. 저는 보험 경기와 같은 경기가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현재로서는 내일 경기만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초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6일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팀은 6일 리듬으로 경기를 하고 어떤 팀은 8일 리듬으로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로테이션과 건강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르트문트와 보움을 구별하지 않고 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즌 강등권 싸움을 치렀고 강등권 싸움을 치르는 클럽이 이런 주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압니다. 어떤 경기가 중요한지 결정할 사치는 없습니다. 모든 경기는 1클럽 팬에 대한 것입니다. 바이에른이 얼마나 좋은지 보기 위해 작은 팀으로 경기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코너 경합공에 집중합니다. 큰 클럽으로서 처음부터 큰 클럽처럼 플레이해야 합니다. 퀄리티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화자찬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초점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디렉터 프로인트는 키미와 고레츠카의 계약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키미에 대해 발표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발표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분하고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키미이는 사려 깊고 매우 지적인 사람이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매우 잘 소통합니다. 레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매우 공개적으로 소통했고 여기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잘 훈련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기회를 잡았고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많은 선수들에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온이 있어서 기쁩니다. 키미이는 2029년까지 계약을 원하고 바이에른은 28년까지를 원했습니다. 최근 회담에서는 바이에른이 키미이의 요구를 받아들여 4년짜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바이에른은 사내를 연봉 1,300만 유로 정도의 범위에 두려고 합니다. 현재 2천만 유로를 받는 사내는 받아들인다면 잔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에른은 비르츠와 같은 큰 거래를 위해 돈을 아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름에 매물로 나왔었던 코망은 리버풀, 뉴캐슬, 토트넘, 아틀레티코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도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스카이의 보도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는 기튼스가 떠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세의 미래 유망 중인 기튼스는 맨유, 첼시, 리버풀, 토트넘이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튼스 본인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것을 선호해 바이에른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약 1억 유로의 이적료를 기대하고 있고 챔스 진출에 실패할 경우에 윙어를 판매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은 6천에서 7천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미드필더 라민 카마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로 AS 모나코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 프리미어 팀 8곳의 구단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마라는 작년 여름에 1,500만 유로의 매치에서 모나코로 이적했고 2029년까지 모나코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고레츠카와 팔리냐가 이번 시즌을 마치고 바이에른을 떠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팔리냐는 콤파니 감독의 점유 중심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팔리냐의 장점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보다는 거칠게 공을 뺏는 데 있습니다. 콤파니는 팔리냐의 스타일보단 고레츠카나 파블로비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단 한 시즌 만에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